2024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연속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고학년인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에 진학하여 잘 지낼지 걱정됩니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초등 때 꼭 해야 하는 4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때 꼭 해야 하는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며 느낀 점, 그리고 고1 아들을 보며 초등 때 꼭 해야 하는 4가지를 엄선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첫째, 공부 습관입니다. 자기주도 학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공부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이제부터 제가 스스로 공부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초3 정도부터는 집에서 보호자께서 아이가 매일 조금씩 책을 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집에서 꾸준하게 책을 읽고 수학 문제집을 풀며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영어 동화책을 읽습니다. 기분 좋을 때에는 공부하고 기분 나쁠 때에는 실컷 노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년별 적정 공부 시간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학년 곱하기 20분이라는 경우가 있고 곱하기 30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저학년은 제외하고 초3부터는 아이 학년 곱하기 20분은 매일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3은 매일 50분, 초4 80분, 초5 100분, 초6은 하루 120분, 2시간은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부 시간에는 독서와 숙제하는 건 제외합니다. 주말에는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평일 부족한 부분이나 책 읽는 시간에 투자하도록 합니다. 적정 공부 시간은 반드시 자녀와 상의 후 결정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중학교에 진학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문해력 키워주기입니다. 문해력은 초등 시기 기초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독서를 하며 문해력을 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문해력의 기초는 초등 시기 튼튼하게 다져놓고 중학교 때에는 그 바탕 위에 더욱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문해력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해력에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책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만 믿어서도 곤란합니다. 읽기와 쓰기를 병행해야 하며 가정에서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친숙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입을 준비할 때에는 아마 지금보다 더욱 국어 교과의 중요성, 문해력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피 이사생. 초등 때 꼭 해야 하는 4가지. 셋째, 자신감, 적극성을 키워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 망했어요가 있습니다. 국어 시간 글쓰기를 하면 5분 정도 지나서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글쓰기 망했어요 라고 합니다. 미술 시간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선생님, 저 그림 망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침 수업 시간표를 보고도 오늘 저는 망했어요 라고 합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이 연속으로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에서 실수를 하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시 시도하거나 수정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교사인 제가 봤을 때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망했어요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심스러워지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가족들의 눈치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 만약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생각해보고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자신감, 적극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아이들이 점점 스마트폰에 빠져서 생활하다 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호자들께서도 자녀에게 결과를 가지고 책망하거나 혼내지 마시고 노력하는 과정을 응원하며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때에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예체능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하나 정도의 운동, 음악이나 미술 등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라고 말할 수 있고 본인의 특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취미가 없습니다.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겨하는 일을 뜻합니다. 특기는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입니다. 본인의 특기가 취미가 되면 좋겠지만 예체능 분야에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태권도, 검도, 유도, 줄넘기 등의 체육 관련 학원이나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댄스 등의 음악 관련 학원, 미술 학원에 많이 다닙니다. 학교 수업 후 방과 후 교실에서 예체능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초등 때 다니던 예체능 학원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에 비해 중학교는 매일 더 늦게 끝나고 배워야 하는 교과도 늘고 내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예체능 학원보다는 영어, 수학 등 교과 관련 학원에 훨씬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초등식이 예체능 활동을 하며 아이가 어느 한 분야를 즐기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스마트폰 게임을 합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틱톡 영상을 봅니다. 아이들이 게이머 혹은 유튜버도 아닌데 그게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으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체육이나 음악, 미술을 즐기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 중 어떤 활동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체능 활동을 하는 게 아이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 하나 정도의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것을 배울지는 아이와 보호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부모님이 생각하여 너는 피아노를 배우는 게 좋겠다. 피아노는 나중에 음악 시간 도움이 되니까 피아노를 배우자. 알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서 정해야 합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음악이나 미술 학원 중 하나, 체육 관련 학원을 하나씩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15초 유! 오늘은 초등 때 꼭 해야 하는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 4가지는 바로 공부 습관, 문해력 키워주기, 자신감과 적극성 키우기, 끝으로 예체능 활동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며 어떻게 4가지를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